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탁 판매 셀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법 위반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한번 이제 잘못되게 되면 고객의 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곳에 사용이 돼서 이제 금전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건 이제 잘 나가는 서 과장님 채널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 이제 한 명의 고소자가 1,300명의 자영업자를 한 번에 고소한 사건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전부 다 벌금형을 맞고 이제 손해배상까지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개중 한 분께서 끝까지 가겠다 해서 재판까지 가서 승소를 한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뒤에 위탁 판매 셀러를 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도움을 받으신 거겠죠. 왜냐하면 이분이 만약에 패소를 했으면 그 선례가 남아서 그 뒤에도 이제 그 고소하신 분이 계속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계속해서 과태료를 맞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만 이제 그분이 승소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그냥 일단 낙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지 않으려면 이제 예방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한데 만약에 깊게 파고들면 사실 이 부분도 걸릴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장치를 우리는 해놓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 로그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좌측 아래 보시면 판매자 정보가 나오죠. 여기서 판매자 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게 되면 판매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리라는 탭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여부를 공개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송 위탁 업체 입력이라든지 기타 업무 위탁 업체 입력 요 칸이 나오는데요. 배송 위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하는 택배사 그리고 기타 업무 위탁은 우리가 상품을 공급받는 공급 사이트를 이제 모두 적어주시고 우측에는 위탁 업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로 내려가셔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일단 최소 장치는 해놨으니까 사실 우리 사이트에 이제 고객분들이 들어오셔서 물건을 구매하시게 되면 요 부분들이 다 나오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동의를 하냐, 동의를 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구매 전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일단은 우리는 1차적인 방어 장치를 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판매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방법밖에 없고 만약에 구매자분께서 또 문제를 삼게 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이제 서 과장님 채널에 나오신 분이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서 사실 뭐 이제 큰 문제는 떠나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온라인 쇼핑몰이 문제가 되는 게 정확하게 정해진 법이 없어요. 저작권도 그렇고 개인정보 보호법도 그렇고요. 저작권을 가지고 과거에 이제 합의금 장사를 하다가 이제 크게 한번 이제 이슈가 있었죠. 이제 뭐 변호사 한 분이 직접 이제 합의금 장사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이제 어, 업체에 영업을 합니다. 변호사가 업체에 영업을 해서 이 이미지를 사용한 사람 모두 다 잡아줄 테니까 이제 손해배상금이 나오면 몇 퍼센트 떼달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합의금 장사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분도 이제 재산에 대한 그런 압류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또 최근에 이슈가 돼서 이게 한 3년, 4년 전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이제 큰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과태료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이제 고소건이 크게 많이 없었어서 경찰 분들도 대충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범죄니까 그냥 과태료를 매기자 이렇게 끝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고소하신 분이 한 분인데 1,300명 가량을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이제 한 분이 재판까지 끌고 가서 승소를 해서 나머지 분들도 이제 무죄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개중에는 고소를 막아달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뭐 요구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합의금을 미리 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소라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무마하려면 이제 돈으로 입을 막는 이런 방법으로 입금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고소하신 분이 받았던 돈을 모두 이제 다시 돌려줬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락이 된 사건입니다.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뭐 SK라든지 KT처럼 크게 뭐 많은 고객분들의 정보가 나갔을 때는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뭐 단건이잖아요. 뭐 한 건이라든지 뭐 10건이라든지 요런 이제 소소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재판을 진행하신 분도 승소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일단은 합의금 장사라는 게 어, 위법은 아닙니다. 편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식인데 이 방법으로 돈을 갈취한 금액이 한 해 최소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수천억까지 되는 이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법 쪽의 분들도 사실 이거를 정확히 뭐 합의금이 얼마다, 과태료가 얼마 나올 것 같다, 뭐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죄가 어떻게 나올 것 같다 이런 거를 사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당연하게도 어떻게 적용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거는 진짜 판결하는 판사분께서 다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선례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정해진 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